한 권의 책으로 행운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대했죠.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어엿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것으로 미뤄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사람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 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뭐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은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겁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지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은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이죠.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 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하.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이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죠. 요즘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죠.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4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죠.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진아 옹김 나비스쿨 출판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저자는 그로 인해 행복한 부자로 명성이 높은 반면 유명세에도 지금껏 한 번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어 개짜 부자라고도 불리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책춘환TV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 도서로 재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도 놀이를 할 때도 심지어 가정에서 머물 때도 너무 진지하게 행동한다고 우려합니다. 작은 일에도 눈을 부릅뜨며 화를 내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진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폭 나올 때 앞으로는 그 한숨 뒤에 이 말을 덧붙여 보면 어떨까요? 나는 참 행복해. 어깨가 펴지고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행복과 풍요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